안정된 애착 형성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내 남편의 애착 유형과 그 이유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애착 형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적응하는 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아기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울음밖에 없습니다. 울거나 떼를 썼을 때 주 양육자가 어떻게 대응해 주냐에 따라서 애착 형성에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 형성된 애착 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성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애착 유형의 유아 시절 주 양육자의 관계 형성 및 특징들을 알아보면 현재 내 배우자의 바람의 원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안정 애착. 춥거나 배가 고플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짜증이 나서 울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아기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양육자에게 아기는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불편함이 해결된 아기를 보고 웃고 행복해하고 걱정 없어 하는 주 양육자의 표정을 보면서 아기 또한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해집니다. 다른 이름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교감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아기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스럽게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지다.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데도 방법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애착 형성이 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해서도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피 애착. 내 남편은 회피형이에요. 캔디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기가 올 때 주 양육자는 민감하게 즉시 반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결해 주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아이를 방치하듯이 키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꾸 안아주면 손 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울어도 그냥 냅두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엄마가 필요해서 아무리 울어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아기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양육자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구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싸움 자체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원래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그런데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 해도 안 되니까. 하지만 내면을 깊숙이 살펴보면 혼자서 힘들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피형의 경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시간을 그냥 주셔야 되거든요.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그냥 됐어 하고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싸움 해봤자 이거를 잘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나 의견이 다를 때 뭐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거나 해결할 방법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공간을 있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불안, 양가 애착.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민감성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하는 방법에는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주 양육자가 한결같지가 않고 어떨 때는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울 때마다 즉각 적절한 조처를 취하다가도
자신이 힘들거나 상황이 안 될 때는 모른 척하는 태도를 취하면 더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게 됩니다. 모른 척하던 태도를 취하던 주 양육자도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불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고 챙겨주게 됩니다. 이 아기는 성장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과는 달리 울고 불고 떼쓰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라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불안, 양가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되고 나서도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불안, 양가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떠날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늦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없이 애정을 갈구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분들 중에 사랑 100을 줘도 안 되고 만을 줘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고 인정해 주는 말도 되도록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피 애착과 불안 양가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핍된 해피 애착과 불안 양가 애착 유형의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라면 해피하는 사람과 집착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집착하고 기대고 있다가 이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까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 애착 유형이 달라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기일 때 이렇게 제대로 주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상대방의 새로운 양육자가 되어서 안정된 애착 형성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상처받고 자란 아기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가 새로운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